여러분, 길을 걷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동네의 허름한 철물점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님 한 명 없어 보이는데도 저녁 6시가 되면 셔터를 내린 사장님의 손에 2억 원짜리 벤츠 S클래스 차키가 들려 있습니다. 반면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연세대, 고려대급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 청년들이 새벽부터 일당 10,000원짜리 공장 상하차 알바를 하려고 줄을 섰다가 그마저도 못 구해 쫓겨나고 있으며, 대한민국 울산 조선소에서는 월 500만 원을 준다며 24,000명의 일자리가 텅텅 비어 비명을 지르는데, 정작 청년들은 그곳 대신 최저시급을 받으며 오토바이 배달을 뛰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의 이면과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는 AI와 경제학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껍데기 경제의 몰락과 먼지 덮인 실물, 경제의 소름 돋는 역습을 파헤쳐 드립니다. 팩트부터 아주 차갑게 때려보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대학을 나와 넥타이를 매고 화려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배웠지만, 현실은 그 엘리트들의 뒤통수를 무참히 후려치고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해 드리자면, 지금 중국 내륙 공업도시의 새벽 인력 시장에는 중국판 서연고라 불리는 명문대 출신들이 널려 있어서 어릴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이들이 이력서를 들고 창고 상하차나 단순 포장 같은 당위 일용직을 구하려 줄을 섭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 기괴해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 울산에는 배를 만들 일감이 수백조 원어치나 꽉 차 있는데도 정작 배를 용접하고 조립할 사람이 없습니다. 10년이 걸리는 장인의 기술을 배우면 월 500만 원, 연봉 1억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도 청년들은 철저히 그곳을 외면하고 스마트폰 앱을 켜고 길거리로 나와 배달 플랫폼의 라이더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막힌 미스매치가 발생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보여주기식 껍데기 경제의 붕괴와 AI의 섬뜩한 역습 때문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망하던 에어컨 및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아서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코딩을 하고 기획서를 쓰며 번역을 1초 만에 해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비싼 월급을 주며 사무직 신입사원을 대규모로 뽑을 이유가 없어졌고, 명문대 졸업장이라는 화려한 간판이 인공지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오프라인의 상황도 마찬가지라서 겉보기엔 화려하기 그지없는 인스타 감성의 핫플레이스 카페나 식당 사장님들은 살인적인 임대료와 매일같이 버려야 하는 빵과 식자재 폐기물 때문에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아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쫓던 그 번듯하고 화려한 것들이 사실은 속이 텅 빈 강정이 되어가고 있는 순간에 정작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그 먼지 쌓인 철물점에 낡은 파이프와 못은 조용히 수십억 원의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었는데, 과연 그곳에선 어떤 소름 돋는 자본의 마법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기막힌 상황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자면, 동네에 매일 새벽 빵을 굽는 빵집 사장님의 가장 무서운 적은 시간이라서 아무리 맛있게 구워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굳어버려 폐기 처분해야 하는 재고의 감가상각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철물점의 시계는 정반대로 돌아가서 진열대의 못, 나사 파이프는 10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10년 전 100원에 사둔 볼트가 물가 상승을 타고 오늘 300원이 되니 가만히 창고에 뒀을 뿐인데,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흡수하며 가치가 3배로 불어나는 완벽한 시간 차익 거래의 마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다이소나 쿠팡이 있는데 누가 철물점에 가냐고 묻고 싶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보는 그 5평짜리 허름한 가게는 빙산의 일각일 뿐, 철물점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라 지역 건설 현장과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자재를 트럭 단위로 쏘아주는 거대한 B2B 물류센터입니다. 공사판에서는 인부들 일당이 하루 수백만 원씩 나가서 부품 하나가 모자라 공사가 멈추면 그 손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쿠팡 로켓 배송으로 내일 새벽에 받는 대신 지금 당장 오토바이로 부품을 갖다 줄 수 있는 동네 철물점이 필요합니다. 급한 불을 꺼주는 대가로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여기에 사장님의 수리기술료까지 얹어지면 마진 100%의 무시무시한 현금 창출기가 됩니다. 게다가 모라백의 역설을 아십니까? AI가 복잡한 코딩과 기획서는 1초 만에 써내도 좁고, 냄새나는 싱크대 배관 밑으로 기어들어가 파이프를 고치고 용접하는 일은 절대 할 수 없으니, 다이소와 AI가 흉내낼 수 없는 실물 노동의 묵직한 대체 불가능성이 여기서 증명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껍데기 경제의 몰락과 실물 경제의 부활 속에서 우리 AI와 경제학 시청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경제적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썩지 않는 자산의 축적입니다. 유행 타는 껍데기 소비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재고를 피하고
철물점의 쇳덩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가치가 오르는 자산에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묻어야 합니다. 둘째는 공급자의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인데 모두가 화려한 주인공이 되어 핫플 카페를 차리고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철물점 사장님처럼 그 주인공들에게 필수적인 도구와 인프라를 대주는 B2B 마인드셋을 가져야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AI 시대의 진짜 해자를 찾는 것으로 명문대 간판과 화이트 칼라의 헛된 환상을 과감히 버리고 챗GPT가 텍스트를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인 대체 불가능한 실물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가장 투박한 땀 냄새와 썩지 않는 쇳덩이가 결국 가장 견고한 불을 쌓아 올렸습니다. 명문대 졸업장과 벤츠 S클래스 중에서 과연 진짜 자본주의의 승자는 누구일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과 통찰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기술의 이면을 꿰뚫는 AI와 경제학은 다음 시간에도 가장 지적이고 돈이 되는 통찰로 찾아오겠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